자, 일단, 자, 오늘도 이제 달려봐야 되는데, 주말에 제가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물론, 이제, 뭐, 최근에 구독자도 좀 많이 늘고, 그 이제, 조회수도 늘면서 신규로 이제 주입해서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새끼 좀 잘 설명하는 것 같더니만, 씨발, 결과 보니까 개판이네, 하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댓글도, 반대 사면 집 사겠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바로 차단받았거든요. 물론 이틀 성적을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좀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틀 정도. 저도 조합픽을 내면서 성적을 좀 못 냈었고, 심지어 주력 한 경기도 지금 연패를 탔어요. 2연패를.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달에도 7승 3패가 됐죠. 이제 굉장히 평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걸 반등시키고자 일단 풀베스를 때렸습니다. 배트맨 한도 여러분 어저 얼마를 배팅했는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집니다만 다들 아실 거예요. 배트맨에서 한 회차당 얼마 때릴 수 있는지. 그래서 아실 거고 표 구매하신 분들께 이미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볼 텐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경기 토론토 대 보스턴. 이게 제 방송 조금만 보셨으면 제가 이제 갱생 불가능이라고 말을 했던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타이온 그 이제 피터슨, 데이비드 피터슨,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 있냐? 저 컵스 투수들이죠. 컵스 투수들 타이온이랑 피더슨 마찬가지고 이 좀 대표적으로 똥볼 투수들인데 이 구위가 레아도 콜린 레아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갱생 안 되는 투수들을 제가 좀 이제 꼭 집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실제로 타이온에 거는 기대가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결국 여러분들도 아 씨발 오늘 보스턴은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보스턴 승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오늘도 공개를 하면은 하나만 이거 공개할 겁니다. 이제 트리거는 토론토 승 트리거가 나왔습니다. 이게 납득을 처음엔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은 구조적으로 보스턴이 질 수가 없거든요. 저는 만행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냐? 토론토가 어제도 이제 연장 승부를 해버렸습니다. 결과가 좋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토론토가 오늘 경기에 투입 가능한 불펜 자원이 고갈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냥 그 말 그대로 고갈 그 자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지금 사실상 발렌드도 못 나오고요. 이 4-1-3 등판을 하고 하루 쉬었는데 마지막 등판이 32구 투구라 가지고 오늘까지 투입하기 좀 어려워. 심지어 멀티이닝이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투입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피셔 피셔 연투했죠. 심지어 4-1-3 등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틀 4-1-3 등판입니다. 어제까지 등판을 해가지고 하루 쉬고 등판하긴 했지만 그래서 만약 얘가 오늘 나오면은 5일 4등판이요. 연투 휴식 연투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에스트라다 3연투를 했어요. 못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올 수 있는 구조적으로 못 나온 또 투수 연투한 투수 마일즈 투구수가 적었지만 일단 연투했죠. 그리고 타일러 로저스도 지금 이제 페이스로는 등판이 사실 애매해요. 투구 휴식 투구 휴식 투구로 지금 5일 3등판을 했거든요. 애매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그나마 이제 와일드론 정도 이틀 던지고 하루 쉬었으니까 4일 3연투로 4일 3투로 이어갈 수 있는 오늘 마지막 마지노선에 있는 선수이고 그 다음에 플러티가 이제 말씀드린 아까 전에 이제 타일러 로저스와 마찬가지로 투구 휴식 투구 휴식 투구로 지금 이제 오늘 등판하면 4일 3등판이 되는데 연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쪽은 로저스 플러티 와일드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 타이온이 5이닝을 버텨줘도 문제가 될 투수 운영인데 5이닝을 버틸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보스턴 쪽으로 생각은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소니 그레이가 하필이면은 토론토 상대로 이번 시즌 2경기 등판에서 2경기 다 성적이 안 좋았어요. 이미 공략을 다 당했었단 말이에요. 토론토 상대로만 2경기를. 그래서 이제 오늘 하필이면 토론토가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 그렇게 타격감을 올리면서 끈질긴 승부를 보여줬었고 이 최근에 그렇게 개별 성적을 바라보더라도 토론토 입장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희망적인 양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겨버린 게 최근에 그렇게 이제 히메네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커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나마 지금 따지고 보면은 타격감이 조금 올라오는 페이스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 산체스라든지 뭐 이런 느낌의 이제 타자들이 일부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 토론토의 타격이 소니 그레이를 상대로 일부 공략이 되었을 때 득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미 소니 그레이가 그렇게 퀄리티 스타트만 해줘도 구조적으로 타이온이 실점한 수준보다는 이제 그 수준이 그 실점 수준이 적을 테고 후반 불펜 운영까지 갔을 때 보스턴이 어제처럼 또 이제 지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스턴도 이제 최근에 이제 체프먼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필승조 운영에 전혀 문제가 되는 이제 지금 구조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스턴이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트리거가 반대를 말하고 있고 저는 그런 양상이라면 이 최근에 토론토가 뽑아낸 뭐 팀 타격적으로 압도적인 좋은 타격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것뿐이지. 근데 지금 그래도 보스턴의 타격은 애초에 지금 최근까지도 리그 최정상급 단기 성적이 이제 지난 주만 봤을 때 리그 1위의 성적이었었고 최근 2주 동안의 리그 전체 3위, 이 ER 8푼 1위에 OPS 0.834까지 기록되고 있는 수치. 그리고 토론토가 최근까지 이제 너무 안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ER 4푼 수준까지 타격을 이제 평범화 좀 시켜놨다라는 거. 그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물론 토론토가 그렇게 필라델피아전에 점수를 좀 냈다라고는 하지만 단기 성적으로 지난주만 바라봤을 때는 타율은 여전히 좀 이제 낮은 수준에서 ER 2푼, ER 3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토론토 역배라고 또 그렇게 트리거 따라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결국 저도 보스턴 이제 승을 어차피 생각한다면 토론토가 게임 던질 가능성과 소니 그레이가 일부 실점할 여지를 생각을 하면 오버를 먼저 생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경기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스턴 승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저 애틀레틱스 그 보스턴 이겼을 때 보스턴이 2차전 졌을 때 그때 이제 트리거 상대로 개겼다가 져가지고 트리거 상대 반대로 구매를 해가지고 9전 9패입니다. 이번 시즌에 한 번도 트리거 반대로 개겼어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 경험상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져가지고 저는 보스턴 승을 구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버만 좀 생각해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저도 좀 쫄이네요. 이제는 진짜 트리거가 무서워가지고 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이제 뉴욕 매치의 경기인데 이제 엘더와 이제 크리스찬 스캇에 나누는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매치가 어제 경기에 사실 이제 존스의 공을 잘 공략했던 것도 있었지만 시작은 이제 린도어가 이제 4구 맞는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존스가 결국 이제 대파당하는 과정에 이제 홈런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루로조의 홈런이 있었죠. 그게 영향을 크게 끼쳤던 것도 사실인데 그 이전에 이제 결국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투수 운영이었어요. 수비도 너무 이제 안 좋았었죠. 외야에서 이제 좌익수 수비도 마찬가지였었고 피츠버그가 좀 경기를 산만하게 해서 매치가 좀 수월하게 이기게 된 케이스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 경기를 따지고 보면 이제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이제 이 경기를 사실 홈 경기인데 대충 할 것인가 풀업 결정내서 일부러 설렁설렁 할 것이냐 그거는 확답은 못하죠. 지금 뭐 물론 지금 이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가 지금 순위차가 지금 필라델피아랑 애틀랜타가 이미 경기차가 8경기 반 차이에요. 뒤집기가 이미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런 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대충 할 경기는 아니죠. 물론 불펜 운영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도 실제로 이 애틀랜타 입장에서 불펜 운영이 가장 거슬리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엘더가 퀄리티 스타트만 기록하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경기가 좀 5이닝 선에서 마무리되고 매치가 최근에 타격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지난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전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그렇게 타격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치는 실제로 리그 상위권까지 단기 타율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보비셋 그 다음에 이제 저 보비셋이랑 아마 벤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타격감이 리그 단기 성적 3할 8푼, 3할 6푼까지 기록되면서
리그 최상위권에 이름을 실제로 올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의 일부 공략을 당해서 애틀랜타가 투수 운영이 좀 꼬여져 버리면 그때부터 경기 운영이 좀 이상해질 수는 있는 경기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글레시아스 투입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파우처도 마찬가지, 포인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리 정도에서 자완 한 명 구사를 이제 소유를 하게 된다면 남은 이제 우완 불펜 자원에서 킬레이랑 메데루스가 아마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 우투 불펜에서의 자원 부족이 후반의 경기 양상을 조금 이상하게 끌고 갈 가능성까지 생기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예요. 특히 지금 애틀랜타가 지금 양키스 시리즈가 워낙 타이트했던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지난주 때 우리가 이제 파악했었던,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7일 전에 제가 봤을 때 애틀랜타의 팀 타격이 리그에서 단기 성적 2주 동안에 두 번째로 홈런을 많이 때린 팀이었었고, 그리고 OPS도 0.8이 넘는 3개 팀 중에 한 팀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런 경기를 펼치면서 애틀랜타의 팀 이제 이제 수치 자체가 리그에서도 굉장히 평범한 수준인 2할 4푼 6리의 OPS 0.727까지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애틀랜타보다는 매츠는 오히려 지난주 때 그렇게 폭발력을 보이면서 이제 클리블랜드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번에 피츠버그 시리즈도 8대 0으로 졌던 경기는 좀 아쉬웠지만 다시 반등시키면서 이 타격을 또 증명해서 동일 기간에 OPS 0.875까지 끌어올려 놓은 게 지금의 이제 매체 타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경기도 스캇이 하필이면 이제 애틀랜타에게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홈런도 좀 쳐맞고 해가지고. 그렇긴 하더라도 경기 양상 자체가 매치가 어제도 그랬지만 타격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기대값이 올라갈 수 있는 경기는 될 것이다라고까지는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2주 표본으로 보더라도 지금 매치의 타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타격 지표를 보면요, 마르커스 시미어, 그 다음에 린도어,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뭐 타일러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심지어 벤지는 최근 12경기 타율이 3할 7푼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저 누구야, 그 AJ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라드 형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기복이 많이 없어요. 지금 가장 타격에서 부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이 알바레즈가 조금 부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랑코 같은 경우도 지금 27타수 2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제대로 삽질을 하고 있는 두 명이에요. 얘네를 제외하고 나머지 타선에서의 기대값들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플랑코랑 알바레즈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상대 입장에서 진짜 타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타자들 중에 대표적인 선수들인데, 특히 플랑코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시점에 매츠가 이것까지 살려내면은 뭐 지금 이제 막판에 똥 뿌리게 제대로 하는 거긴 할 텐데, 그나마 타격에서 초반 기세를 몰아붙이기에는 현재 애틀랜타의 타격감보다는 꽤나 괜찮은 페이스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캇이 가지고 있는 주무기인 그 이제 스위퍼죠. 그 스위퍼가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애틀랜타의 이 좌타자들 상대로까지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게 된다면, 커브볼까지 살려서 이게 대량 실점은 없을 거라 보여지고, 의외로 이 경기가 애틀랜타가 또 고전하면서 매치가 할만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틀랜타 정배 볼 수는 없고요. 사실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프로 결정나서 일부러 설렁설렁한다? 이거의 이유는 경기 초반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리드를 실제로 매치가 잡고 가는 경기가 돼버리면 그때는 진짜 불펜에서 오히려 부상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전력을 조금 뎁스를 넓히기 위해 다른 선수들의 기회를 줘가지고 실전 경험을 올리는 식으로 실제 이제 그런 대비를 하는 경기 운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틀랜타 정배 바라보기보단 지금 이미 타격감에서 매치가
지금 애틀랜타를 2주 표본에서까지도 이제 추월한 시점에 더 이상 이제 애틀랜타 정배를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나마 오늘도 주의해야 되는 거는 역시나 맷 올슨의 홈런일 겁니다. 지금 올슨이 장타력이 지금 바짝 독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치고 있는데 오늘 올슨의 장타만 억제시킬 수 있으면은 아마 이제 매치가 실제로 할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정도까지도 말씀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볼티모어의 경기예요.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투수 중에 한 명이 딩크램인 거 다들 제 방송 오래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친정팀을 상대로 꽤나 이제 빠른 시점에 이제 붙게 된 선수가 이제 딩크레머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번에 트레이드가 됐죠. 그렇게 트레이드가 되면서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을 상대로 던지게 됩니다만, 당장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트레이드가 되면은 친정팀에서 이 투수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존재하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팀 상대로 다 털리는데라는 인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부터 해가지고 옛날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35년이 넘는 표본 동안에 트레이드가 돼서 친정팀을 상대로 첫 번째 등판을 해서 털리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대개 보면은 결국 평균을 내면 있죠. 의외로 이제 6이닝 2실점 내외로 이루어졌던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 뭐 범가너라든지 여타 선수들이 트레이드에서 친정팀 상대로 던졌던 케이스들 중에서 털렸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이미 전성기가 지나고 퇴물일 때였어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번가너가 그때 애리조나 갔을 때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때 전성기 때 모습 이미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털렸던 표본들 자체는 좀 이제 지나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투수들이 민감하게 경기에 반응하면서 잘 던지려는 이제 의식을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실제로 했던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예시를 조금 우리가 들어서 선수 예시로 이제 들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 인터뷰를 했던 당시 그때 저 누구였냐, 누구였지,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잠깐만요. 트레버 로저스. 네, 트레버 로저스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트레버 로저스였던 것 같은데. 마이애미에서 이 볼티모어로 딱 트레이드 됐을 때 로저스가 마이애미 상대로 첫 등판 경기를 던지고, 최근에 좀 근래지죠. 최근에 나름 근래의 내용인데, 이때 당시에 첫 경기를 6이닝 2실점하면 6.2이닝 1실점하면서 이제 삼진 8개 잡아서 정말 잘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본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회상을 했던,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경기 전부터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평소 경기에서 못 느꼈던 좀 아드레날린이 좀 많이 나왔었다라는, 뭐 선수 개별에서 개인의 성향일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에서 애틀랜타로 이제 트레이드 됐었던 크리스 세일 같은 경우도 보스턴 상대로 합쳐서 13이닝 1실점으로 첫 번째 두 번의 맞대결을 압도적으로 이제 학살했었던 또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혹시 딩크레머가 하필 지난 경기를 또 잘 던졌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볼티모어가 어제 그렇게 홈런쇼가 나와가지고 점수가 좀 나는 케이스가 되긴 했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볼티모어는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 리그 최하위의 타격을 보여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경기가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볼티모어가 개판 털었던 경기가 됐던 것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어제 그렇게 활약을 해서 볼티모어가 리그 단기 성적에서 꼴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팀 타율 2할 2푼 1리에 OPS도 0.6대를 뚫어내면서 0.704까지 올라갔는데, 단기 한 달 동안 아직까지도 실제로 볼티모어의 성적은 리그 최하위권에 준하는 성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 자체는 미네소타가 최근에 보여줬던 미러키 시리즈에서의 저력을 만만하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어제 경기 이제 게스터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드루빈 털 때도 다 좌투수였잖아요. 오늘 또 트레버 로저스라는 좌투수를 상대하는데 미네소타가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기도 했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좀 솔직히 생각해보면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사실 스타일상 양 팀의 그런 표본들 따지고 보면 언더를 생각하게 되는 게 맞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한 게 결과적으로 언더인데 저는 언더를 못 볼 것 같아요. 이제 오버를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네소타가 최근까지 보여줬었던 그런 좌투 상대 대응 능력에서 대부분이 이제 득점에 관여했던 부분이 나타났던 것이 홈런에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로저스가 시즌 내도록 봤을 때 홈런을 많이 맞는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미네소타 이제 타깃 필드에 이제 들어서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버텨질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의심이 많이 됩니다. 왜 미네소타가 실제로 최근에도 좌투 상대로 거의 이제 130타석 가까이를 소화를 하면서 타율 자체가 2할 7푼이 이미 넘어서는 수준이 됐었고 오피스도 0.8 가까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좌투 상대 공략이 이미 안 되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미러키 시리즈도 그랬었지만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도 저는 이제 로저스가 의외로 부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딩크램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그런 표본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딩크래머의 구위가 지금 아무리 볼티모어의 타선이 안 좋다라지만은 제가 볼 땐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딩크래머의 선수라는 이제 선수의 특징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딩크래머는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원래도 자신의 주목이 있는 이 스플리터 하나예요. 근데 얘가 유독이 이상하게 이제 커터랑 그 다음에 포심 싱커를 같이 던지면서 이 빠른 공 계열의 구종들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은 공략을 당해왔었고 특히 이번 시즌에 이 좌타자들 상대로 꽤나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거너 앤더슨, 할러데이, 그 다음에 이제 비버스 포함해서 스위치터 타바레스까지 카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공략 못할 수준의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볼티모어가 오늘 정배를 받았다면 만약에 이게 미네소타 정배였다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볼티모어가 정배를 받았다는 순간부터 볼티모어가 이미 타격에서 딩클의 공략이 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온다면 이 경기는 언더 바라볼 수가 없는 경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버 쪽에 바라보게 되면서 그래도 트레버 로저스의 기대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된다. 볼티모어 정배는 좀 그래도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 경기는 오버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죠. 앞서 말씀드린 토론토와 같은 결입니다. 토론토 시리즈에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가져간 이 투수 소모값은 결과도 내지 못했고 그러니까 승리도 챙겨가지 못했을 뿐더러 이제 좀 소모값같이 너무 많은 경기를 펼쳐버렸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컬커링 못 나오고요. 듀란 못 나옵니다. 5일 4등판 했어요. 얘네들 말도 안 되는 운영을 했고 지금 굉장히 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알바라도도 지금 이제 4일 3등판하고 하루 쉬었는데 오늘까지 투입될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불펜들 중 그 보울란이라든지 메이자 그 다음에 킬리안 그 다음에 브룩스 레일리 그 다음에 랭겔 정도를 우리가 논하게 되는데 브룩스 레일리가 연투를 해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는 4일 3등판 투입을 고려를 해야 되는 메이자가 아마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봐야 되고 이기는 상황에서는 보울란이 나오겠지만 이후 운영에서는 킬리안 운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앤드류 페인터라는 투수마저도 지난 경기에 하필이면 잘 나름 던지다가 이제 햄스트링 때문에 조기강판이 됐다가 지금 그래도 괜찮다 해가지고 돌아온 거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자칫 또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두려움을 느껴버리면 투수라는 게 뭐 스포츠가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섬세한 거잖아요. 프로 레벨이라는 게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구도 손끝의 감각 하나로 하는 거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런 구종들이 전부 다 굉장히 프로 레벨에 가면 섬세한 스포츠란 말이에요. 미세한 변화가 내 심리적 요소로 몸의 변화가 생겨버리면 그 움직임 작은 움직임이 내 손끝에서 날아갈 때는 작은 이제 움직임이지만 18.6m, 18.44m였나요? 그거를 날아가면서 그 최종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스트라이크 존을 상당히 크게 이제 벗어나게 만드는
카톡이 아니라 쪽지로 드립니다. 숲 쪽지로. 네, 요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페인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도 가져가게 되는 경기예요. 필라델피아는 이미 운영이 망가집니다. 근데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도 어떨까요? 지금 어제 경기를 그렇게 8대 6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운영했던 투수 운영도 필승조 운영이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구야? 저 소리아노랑 그 다음에 브루일이랑 아마 등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당장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라봤을 때 사실 지금 드루빈이 필라델피아 타선을 상대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필라델피아가 투수들이 지금 고전을 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결국 지금 당장 이 필라델피아 타선은 아라이즈 한 명의 합류로 인해서 중간에 투수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운영이 됐어요. 이번에 연장 승부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라이즈 상대로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투수가 아마 로저스였죠. 로저스였는데 19, 11구 승부까지 가면서 아라이즈가 계속 파울 커트를 하니까 그냥 씨발 걸어 나가라고 볼 두 개를 바깥으로 다 빼버리면서 그냥 거의 고의사고급 피칭으로 질린 듯이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런 양상들이 그때 연장에도 그렇게 경기의 양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도 아라에즈가 타석당 소화시키는 투수들의 투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필라델피아 중심 타선에서 아라에즈까지 가면 피곤한데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이후 리얼무터도 지금 타격이 최근에 됐고 오히려 스tat이랑 마시 같은 경우는 더 잘 치고 있는 케이스였어서 지금 만만치 않은 타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드디어 이제 카일 슈어버가 후반기 마수거리 홈런을 때려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미 바람이 외야로 부는 경기에 필라델피아 타선은 막지는 너희가 못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와중 앤드루 페인터와 필라델피아의 투수진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이게 해외에서도 이미 9.0인데 국내 8.5 주면은 감사합니다고 생각하고 8.5는 이 경기에 대해서 구매를 하실 거라면 그거 말고 생각할 건 따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엔젤스와 텍사스의 경기인데 디트머스와 이제 맥켄지 고어가 만납니다. 얘네들은 하필이면 상대에게 서로가 좀 부진했던 경력이 있는 이제 이번 시즌에 그런 선수들끼리 맞대결이고 타격에서는 LA 엔젤스가 지금 마이애미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리그 최하위 타격을 보여줬었던 볼티모어보다 이제는 하위권으로 타격이 내려앉은 팀입니다. 이 단기 성적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성적에서 지금 LA 엔젤스와 뉴욕 양키스가 볼티모어보다 타격이 안 좋은 팀으로 전락했고 그 중에서 이제 LA 엔젤스라고 하면 이제 양키스보다 부족한 장타 생산력까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지난 2주 동안에 30개 팀 중에 유일하게 OPS가 0.6이 안 되는 팀으로 내려앉아 있는 게 현재 LA 엔젤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경기에서 LA 엔젤스 승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냐면 제가 이거를 그렇다고 추천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결과 예상했을 때 이건 역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LA 엔젤스가 홈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바람은 외야로 부는 경기고요. 그 양상 속에서 텍사스도 당연 홈런을 노리는 양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디트머스 좌투수가 나옴으로써 양상 자체가 꽤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왜? 텍사스가 어제 경기에서도 포비치를 상대로 이렇게 경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지금 텍사스가 최근까지 보여줬었던 이 좌투 상대 성적이 제가 언더봤던 이유였어요. 언더봤던 이유가 이 좌투 상대 성적에서 타율이 1할 8푼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경기 포비치를 상대로 일부 공략이 이루어졌고 몇 개의 안타를 때려내긴 했지만 여전히 112타석 표본에서 현재 타율은 2할 5리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고 OPS가 0.7이 안 되는 수준의 타격이 텍사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후반기 때 들어갔고 거의 한 17경기 이상 이제 한 20경기 가까이 소화를 하면서
이 타격감이 어느 페이스로 가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7월 17일자였었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텍사스가 경기 운영을 하면서 좌투 상대 성적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도 결국 텍사스가 이거를 대량 득점을 해내지 못하고 경기를 풀어가게 돼버리면, 어제 볼티모어에게 털리는 것도 보셨겠지만 결국 LA 인저스가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이제 명분을 주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LA 인저스가 제가 의외로 이게 아직까지 잠룡이라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벨라스테로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 원래 컵스에서 있었던 친구죠. 얘가 이제 그 뚱띠라서 그렇지 얘 펌파워랑 컨택 능력이 분명히 있는 친구거든요. 얘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줄 수 있으면 네토 트라우스 샤뉴엘 이후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여기서까지도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라인업이 실제로 구축이 될 수도 있어요, LA 인저스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당연히 역배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어제도 그랬잖아요. 볼티모어가 만년 꼴찌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 터지는 날이 있듯이 오늘도 맥켄지고가 볼질까지 가세가 돼버리면 최근에 LA 인저스전에 부진했었던 성적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어가 오늘 경기에서도 의외로 언더독으로 역할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텍사스승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저는 한번 재고해 보셔라라고 좀 언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경기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딥해지는 경기인데, 이제 애틀레틱스와 템파베이입니다. 이거 혹시 이제 템파베이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보를 좀 많이 들어보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애틀레틱스 역배승까지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연 언오버에서는 9.5점 줬으면 오버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 프레디 페랄타라는 선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페랄타라는 선수가 지금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커리어를 놓고 봐야 돼요. 이 친구는 이제 커리어를 놓고 보면서 당장 얘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빠른 공의 구속을 일단 우리가 봐보자고요. 이제 2026년도 이번 시즌에 기록하고 있는 게 94.2마일이었었고, 얘가 지난 이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거의 5년 정도겠네요. 2022년부터겠다. 그때부터 오면서 2022 시즌을 지나고 2023 시즌에 94마일의 평균 구속을 찍습니다. 데뷔 시즌에 90마일의 평균 구속이 나왔었고, 그 이제 2022년도에 92.4마일이 기록이 됐었어요. 그러고 2023년도 94마일을 찍고 평균 구속을, 그러고 이제 94.4마일, 3마일, 94.8마일, 올해 94.2마일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속이 지금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페랄타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미 전성기가 좀 지난 퍼포먼스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인 게 뭐냐면, 얘의 이제 이 스트라이드 폭이 좁아졌어요. 최고 전성기 때 2023년도인가 이제 그때 보여줬던 스트라이드 폭이 7.1피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반갑습니다.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는 걸로는 이제 그런 스트라이드 폭이 지금 5.8피트까지 줄어들면서 이제 더 이제 엉덩이에 힙의 회전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가 제대로 지금 전성기 때만큼 공을 못 버리고 있다. 릴리스 포인트가 달라져서 옛날만큼 더 앞에서 공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페랄타가 지난 경기도 코어스필드의 성적이긴 하지만 일단 공략을 또 당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를 찾자면 이런 데 있겠죠. 이미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랄타가 그만큼 거의 1피트 이상이 7.1에서 6.8, 5.8비트면 거의 1.3피트 이상이 이제 뒤로 밀려나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그만큼 포수와의 공을 놓는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면은 그만큼 체감 구속은 타자들이 볼 때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94마일의 구속을 던지고 있음에도 페랄타의 공은 타자들이 전성기 때 페랄타의 공을 볼 때보다는 평범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7.1피트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 메이저리그 상위 3% 수치예요. 그게. 근데 지금 페랄타가 기록하고 있는 수치는
평균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53%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서 굉장히 평범한 이제 이 스트라이크 폭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전락했고, 그러면은 94마일의 공은 선발 투수로서 평균 구속이 이제 97마일도 던지는 시대에 굉장히 좀 평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페렐타가 가지고 있는 변화구가 또 다른 무기가 돼가지고 이거를 생존 전략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번 시즌에 기록되고 있는 이 프레디 페렐타가 기록한 이 변화구 수치들만 바라보더라도 사실 지금 이제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2할 8푼 8리가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커브볼이 2할 6푼 4리로 스위퍼까지 2할 8푼 6리네요. 그만큼 지금 성적 자체가 좋은 수준은 아니죠. 특히 이 체인지업 커브 스위퍼가 어떠한 구종도 발사 각도가 마이너스로 땅볼 유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도 결국 애틀레틱스는 공략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템파베이는 이번에 시애틀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잭스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인해서 불펜 데이를 치르고 이제 세이무어 카드를 꺼내가지고 어제 경기를 운영을 했고, 이제 운영에서 부저와 또 레규미나 마츠 쓰면서 마츠 레규미나는 이제 못 나오는 경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페널타를 지원할 수 있는 건 필승조들만 남아있는 건데, 필승조가 나올 수 있을까에 물음표가 생겨버린다면 오늘 또 페널타 이후 경기 운영은 템파베이가 조금 쉬어가면서 정비를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도 좀 의심을 좀 해보게 되는 경기다. 실제로 저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파베이 승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지금 템파베이의 페널타가 이러한 좋지 못한 성적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지,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래서 스트라이드 폭이 올해 전성기 대비해서 굉장히 평범해졌다. 그래서 확실히 공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쿠어스필드만큼이나 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 보스턴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꾼 애틀레틱스가 홈에 돌아와서 기록할 타격 수치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이제 뭐 승패를 본다면 역배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리면서 오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템파베이 타선도 지금 어제도 심슨 4안타 포함해가지고 지금 심슨이 3번 타자 역할로서도 제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상위 타선의 몰아치기가 지금 확실히 강해지거든요. 이러면은 디아즈, 그 다음에 아란다, 어제 라인업상으로 심슨, 카미네로, 그 다음에 조던, 리암 힉스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몰아치기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빡세집니다, 이게. 그래서 프렌까지도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프렌 날 거면 어차피 역배가 맞아요. 이게 템파베이가 결국 이제 게임을 던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프렌의 의미가 있나 싶어요. 역배를 생각을 한다면은.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애틀레틱스 사이드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뿐만 아니라 오버 본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미러키의 경기인데, 이것도 이제 캐시 마이즈가 이제 2013년이었나? 아무튼 그때 이제 샌디에고에 데뷔했던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와 이제 공동 이제 최다 실점 기록이죠. 샌디에고 프랜차이즈 내에서 데뷔 전 탄이닝 최다 실점 경기를 펼쳤던 선수로 불명예의 기록을 떠안았던 게 캐시 마이즈였습니다. 말도 안 됐죠, 진짜로. 저도 보면서 이제 거품 물 정도로 얼탱이가 없었는데, 일단 그날 경기를 끝내면서 캐시 마이즈도 그냥 본인 스스로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납득할 수 없고, 이제는 좀 그냥 본인 스스로도 좀 이제 많이 당황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앞서 이제 페코파크의 등판 일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캐시 마이즈도 다음 경기는 달라져야 될 것이고 나도 그거에 대한 많이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제 각오를 좀 다졌죠. 실제로 이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 아닌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 페코파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캐시 마이즈의 성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문가적 기대도 현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미러키 타선이 사실 캐시 마이즈에게 마르크스 최랑이 진짜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랑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캐시 마이즈의 이번 시즌 행보를 보면은 사실 이제 미러키 상대로도 퀄리티 스타트는 가능해야 된다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 이제 애리조나 원정 경기는 본인 스스로 좀 꼬였던 경기가 됐지만 오늘 경기는 반등이 돼야 된다는 판단을 이제 저 또한 이제 통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러키도 로건 핸더슨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수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오늘도 핸더슨이 잘 던질 여지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오늘 경기에 미러키의 지금 필승조 유리베, 맥일, LCB가 모두 못 나옵니다. 얘네들이 미네소타 시리즈를 치르면서 계속 한 점차 승부를 해버려서 모두 3명 모두가 연투를 해버려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즌은 얘네들이 3연투를 했던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다 보니 모두 휴식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 뭐야 그 LCB랑 그다음 맥일은 어차피 세이브 상황에서 나오니까 LCB랑 유리베가 이제 지난 후반기 동안에 등판하지 않은 둘 다 모두 등판하지 않은 경기가 10경기였나 9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얘네들이 승리했던 경기는 단 3경기였고요. 졌던 경기가 아까 그래 7경기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대체 선발로 이제 포에네닝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써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로건햄 나온 경기에서 개판 개 털렸던 경기 있죠. 10몇 대면 났던 경기. 그 경기를 제외하고 대체 선발 경기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선발 경기 제외하고 한 경기가 또 이번에 미네소타랑 경기하면서 이제 드루안이 개털려가지고 그때 8대6 졌던 경기 있죠. 그 경기 한 경기만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선 그 경기 한 경기만이 유리배왕 맥일이 모두 등판하지 않은 경기였는데 그 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6경기죠. 졌던 경기가 그러면 졌던 나머지 6경기에서는 전부 언더 게임이 났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게 일단 승률 자체가 LCB랑 유리배가 모두 안 나온 경기는 승률 자체가 30%였는데 후반기 때 그 양상 속에서 졌던 경기의 비중이 그 7경기였는데 그중 5경기네요. 맞죠? 그러면 5경기가 이제 언더였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선발 경기 한 경기 제외하면 사실상 표본은 6경기로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오늘 캐시 마일즈가 선발을 생각하면은 사실 드로한데 그때 투수가 누구였더라? 메슨이었나? 아무튼 그것보다야 지금 오늘 선발 매치업이 꽤나 강한 걸 고려하면 사실 승패로 논하기에는 미러키 정배받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경기는 이미 아니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리배랑 LCB가 안 나오는 경기에서 미러키 승률이 안 나오는 거는 이미 뻔한 표본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오늘 나올 수 있는 투수가 누구다? 어제 디에르 홀이 나왔으니 그러면 이제 패트릭이랑 남아있는 투수가 이제 그러면 패트릭 한 명 정도를 롱릴리프 자원으로서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투수 한 명 더 꼽아라고 하면은 이제 센자텔러 한 명 남았거든요. 자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오늘 경기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만 나와야 된다면은 디엘 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렇게 3명이서 운영이 된다 했을 때 미러키가 평년처럼 강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언더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기다라고 바라보게 될 것 같고 물론 전제조건은 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캐시마이즈도 지난 경기가 해프닝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경기고요. 그 다음에 미러키 입장에서도 정배를 받았으면 로건 핸더슨의 호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거를 투수력으로 리드를 잡아주고 샌디에고의 필승조 마무리 세이브 홀드를 할 수 있는 이제 메이슨 밀러와 그 다음에 모레온의 얼굴을 안 봐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경기거든요. 즉 이게 승패로 따지기에는 이미 반반 게임 5이닝 싸움이 돼버린 경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승패보다는 당연히 언더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와 콜로라도의 경기인데 이제 마이클 소로카의 복귀전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 진짜 좀 불안해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애리조나 승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콜로라도가 제가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도 타격 무시 못한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세인트루이스보다 콜로라도가 타격 데이터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뒤지진 않을 거다 라고 보면서 계속 오버를 들였었습니다. 오늘도 오버 고려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제 오늘 경기 쓸 수 있는 양팀 불펜 뎁스가 꽤나 괜찮아져요. 그런 양상에서 타격에서 그럼 콜로라도가 또다시 증명할 수 있는가를 논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판단은 서요. 왜?
지금 이번에 소로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코어스 필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도 홈 경기였었는데 그때도 8대 6이었나? 경기를 이제 애리조나가 이겼을 겁니다. 당시에 소로카는 6이닝 4이닝이었나? 6이닝 2실점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2실점 정도를 했습니다만 당시 럼필드, 크레이그, 그 다음에 맥캐스였나? 그렇게 한데 2루타를 모두 허용했었고 커리어 통산 윌리 카스트로는 소로카 킬러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콜로라도 타선에서는 최근에도 걔네들이 타격감이 좋은 선수들이고 기대치가 선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소로카가 이번 시즌 행보 자체가 꽤나 이제 유의미한 채로 경기를 보내다가 부상으로 빠졌다 돌아오는 거고 리앱 등판에서 69를 채 안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닝이 아마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애리조나가 뎁스가 오늘 어떻게 되지 판단해 보면은 다저스 시리즈를 치르면서도 어제도 그렇게 승리를 4대2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초반 기세를 잡고 굳혀내는 능력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썼던 투수가 클라크랑 긴켈,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투수 2명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애리조나가 불펜 운영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쓰게 될 투수들의 명단을 보면 그 이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르시아, 모리뇨, 그 다음에 카리뇨, 로아이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월드 까지 해가지고 운영 자체가 확실히 강해져요. 그러면 콜로라도도 어제 투수가 땜빵 고든이랑 그 무신스키랑 쓰면서 땜빵 쳤으니까 메이아랑 이제 베르나르디노 그다음에 조던 로마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만만하게 봐서 안 돼요. 특히 아그노스까지. 최근에 아그노스가 무실점 행진이거든요. 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런 거 보면은 5번을 못 보고 언더가 오히려 가깝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어제 애리조나 경기했던 거랑 최근에 애리조나 수치를 좀 보면은 근소한 차이로 좀 이겨줘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물론 이것도 소로카가 잘 던져야 되는 전제가 좀 붙어서 그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휴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XERA 값이 2.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버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재고해 보셔라.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휴스턴의 경기인데 티드웰과 웨스네스키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답이 안 서요. 이거는 뭐 휴스턴 쪽으로 당연히 생각은 해주셔야 되는 경기가 될 텐데 불안한 게 있다면 웨스네스키의 표본이 너무 적어서 얘가 원래 시카고 컵스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번 시즌도 3.86의 ERA가 기록되면서 등판했던 경기는 모두 승리를 했지만 실제 이번 시즌도 XERA 값은 얘가 5점이 이미 넘어가는 선수고 기록되고는 수치만 구체적으로 바라보더라도 5.63으로 오늘 기록 등판하게 될 티드웰은 3.28에 대비해서 훨씬 이제 안정적인 부분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근데 티드웰이 선발 전형이 돼서 이제 5이닝을 쳤던 경기가 지난 경기가 처음이었었고 이제 오늘도 그 이후에 운영까지 샌프란시스코가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점과 휴스턴이 오늘 쓸 수 있는 불펜 뎁스를 생각하면은 오늘도 휴스턴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에서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크리스찬 워커까지 타격감이 올라와서 리그 상위권으로 이미 타격감을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단기 성적에서. 그래서 크리스찬 워커까지 터지기 시작하면은 페냐 알바레즈, 이삭 파레데스까지 살아난 타선이 더 이제 후반 이제 여기에서 비기닝을 만들 수 있는 여지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 디트로이트 시리즈에서 보여줬었던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암 타격은 오늘도 이제 많이 보기 힘든 이제 좀 마음이 아픈 타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휴스턴 승 이거는 생각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마지막이네요. LA 다저스 대 캔자스 시티의 경기인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전반 언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닝을 볼 수가 없어요.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도 카메론이 지난 경기 8이닝 버텨주면서 미네소타 상대로 버텨줘서 그렇게 됐던 거지 사실 캔자스 시티의 불펜에서 지금 크루즈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 크루즈를 제외하고 그나마 피어스는 한 명 정도 더 쳐줄까 말까인데 걔네 둘을 제외하면은 지금 믿을 만한 투수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좌투수가 아니라 이제 카메론이 아니라 다른 투수가 나왔다면 루고나 이랬으면 자완 린치가 또 이제 자완 카드로서 또 많은 좋은 역할을 한번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다니엘 린치가 저번에 이제 오프너 역할 나와가지고 활약했던 것도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길게 못 던지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디샌디캡까지도 안고 있는 상황에 카메룬이 얼마나 이닝을 쳐주냐에 따라서 후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제
낯설지가 않은 경기다라고 바라보면 되는 경기고, 스쿠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컵스전에 본인이 못한 건 아니죠. 그때 터커가 수비 실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스노볼이 크게 굴러가지고 또 연패를 끊어내지 못하게 됐던 거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잘 던져야만 합니다. 이게 상황적인 부분도 있는 게, 이제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경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많이 찾아보시죠.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스쿠발이 디트로이트 지역 팟캐스트에 이제 저 영상 통화를 연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스쿠발이 본인이 팀에 남고 싶었고 어쩔 수 없다, 다저스라는 팀이 그렇게 했었고, 우리도 이제 디트로이트가 시즌 출발하면서 우리는 겨울에 영입부터 시작해서 이 팀 구성을 봤을 때 우리는 월드 시리즈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즌을 출발했었다. 근데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파가 이렇게 생겼고 팀이 와해가 됐고, 나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지금은 떠났지만 올 겨울에 다시 디트로이트가 이제 여건을 마련해서 나를 데려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도 돌아가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다저스 팬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홈에서 그것도 솔직히 좀 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윈나우로서 이제 디트로이트의 직지 전력으로 다저스가 엄청난 빅딜을 해서 데려왔긴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홈에서 스쿠발은 그런 다저스 팬들에게 조금 스크래치를 내는 인터뷰를 했던 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도 좀 잘 던져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도 하게 돼서 다저스가 오늘 스쿠발의 덕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다저스 불펜 아시죠? 분명히 부진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애리조나와 다저스가 좌투수 상대로 실제로 다저스는 3할이 넘어가고 있고, 어제 3할 1이었나요? 그리고 애리조나는 3할 8푼 2할 8푼 9리가 기록되고 있었는데,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고타율 속에서 다저스가 계속해서 좌투 상대도 성적이 안 나고 있었죠. 점수를 못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면서. 이 최근까지도 그런 타율만 나오는 채로 점수가 안 나는 야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고여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룬이 지금 보통 내기도 아니고 오늘 경기에서 좀 버텨주는 양상이 되면 스코발과 꽤나 재밌는 경기 만들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 싸움은 후반으로 넘어가서 불펜에서 결정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닝 언더는 사실 납득할 수 없어. 말이 안 돼요. 이 경기는 그냥 이제 바람도 어차피 외야로 불어서 서로가 장타를 안 맞는 유형의 투수다 보니 버틸 거라 기대를 해보고, 투수전으로 5이닝 정도 가다가 이제 기울어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먼저 불펜 운영이 되는 쪽이 분명히 불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선발 먼저 내려가는 쪽이 무조건 불리해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제 후반 운영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7.5란 기준점에서는 풀이닝은 고려할 수 없다. 그냥 전반 언더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쿠발의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이제 뭔가 명분 있는 피칭으로서 다저스 똥배승 먹고 빠지시거나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카메룬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5이닝 4.5 언더 정도가 오늘 5이닝 선택지가 주어진 프로토니까 요걸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더 많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혜택 영상 더보기란에 이제 누르시면은 쭉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가입하셔서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베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입니다.